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부분은 수학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강의할 유연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그만두신 지 오래되셨죠? 네, 그럴 거예요. 자녀도 있고 이제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저는 30년 이상 평생도록 수학 교육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교재도 집필하고 문제도 출제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수학이 그렇게 재밌는데 대부분 보면 수학하면 다들 어렵게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렵고 머리가 지금 예.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교육할 때 보면 내가 수학만 조금만 잘했으면 정말 인류대 가서 좋은 학교대 가서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좀 후회스러운 말도 하고요. 아무튼 이 수학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학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수학이 너무 쉽고 재미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생각해 봤더니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예요. 네. 너무 어렵고 공식 위주로 하고 문제만 풀고 지금 어머니들도 보면 아이들한테 수학 하면은 문제 풀어라.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이 사실은 배울 때부터 어렵게 배워왔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그 위계 학습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때 덧셈뺄셈을 못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문제 풀려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 학습이 될 수가 없죠. 다른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사회라든지 보면 역사를 보면 뭐 신라 시대에 모른다고 고구려 시대에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연구하고 또 벼락치기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죠. 수학은 절대 벼락치기 공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위계의 질서가 있는 그 상관관계에 있는 그 학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학교 가서 잘해라, 고등학교 가서 잘해라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저학년 때부터 수학은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해서 수학에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많이 하죠. 게임 많이 합니다. 그죠? 왜 많이 하죠? 그래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뭐 아무 결과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점수 올라가고 하니까 재밌어서 하잖아요. 이 수학도 재밌게 하면은 얼마나 그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 열심히 참여할까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연산, 덧셈뺄셈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재미있게 우리 어머니들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수학이 가장 어려워하는 첫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대충 해도 돼. 영어도 뭐 어가 발음할 때 대충 해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수학은 정답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하면은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1하고 2가 어느 게 큽니까? 2요. 네, 당연히 2가 크죠. 네. 그럼 1하고 0.999 계속 배열됩니다. 어느 게 크죠? 1이요. 네, 그렇게 하면 다 틀려. 그래서 이 수학은 뭔가 하면 어떤 약속에 의한 학문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1하고 0.999가 있으면 1이 당연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그 답이 정답이 아닌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은 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약속된 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약속하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약속이 나오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걸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되려면 공통적인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이 돼야만 수학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하고 0.999 나가는 것이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를 한번 초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워지는지 또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풀이하는 것을 와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이라는 것이 있고 0.9가 계속 이렇게 별될 때 상식적으로는 1이 크죠? 네. 당연히 커요. 자,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에 가면 분수를 배웁니다. 거기 보면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1을 뭘로 나눠주죠? 예, 1을 3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처음에 못 나누니까 0.3 또 안 떨어지죠? 3 이렇게 배열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 이게 등호라고 그러죠.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3을 한번 곱해볼게요. 양변에. 자,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3을 곱하면은 자, 이쪽은 약분돼서 얼마가 되죠? 1이 돼요. 요거는 0.333을 3배하면 0. 이렇게 보니까 어때? 두 수가? 예, 같네요가 아니라 같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큰데 이렇게 증명을 해보니까 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다고 해야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상식적으로 했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예. 자, 초등학교 일이 쉬워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풀면 될 거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 자,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두자. 그래가지고 0.99 이렇게 둡니다. 진짜 고상하게 나와. 이제 뭐 x라는 문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처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보자. 그래서 10을 곱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을 곱하면 이제 곱셈은 생략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10x다라고 두고 0.999에서 10 빼하면 뭐가 되죠? 9. 네, 소점이 한 자리가 물론 나잖아요. 10배를 하니까.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10x에서 x 10개에서 1개 빼면 몇 개 남죠? 네, 9x. 9x는 9.999 소점 아래가 0.999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면 뭐만 남아? 네, 9가 남죠. 그래서 9가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아까 양변 같은 수를 곱했지만 이 양변을 9로 나누면 돼. 잘하시네. 수학 잘하신 것 같아. 네. 그래서 9로 나누면 x는 1이다. 그럼 요 x라는 건 요거잖아. 그죠? 여기에 뭐란 얘기요? 1이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이제 x라는 걸 두고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요걸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요 0.99라는 것은 0.9 이제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또 덧셈으로 불렸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이래 놓고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몇 배만큼 늘어나죠? 0.1배. 예. 또 요거 0.1배 하면은 0.9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이 많아져. 이걸 공비라고 그러자. 무장 공비가 아니에요. 공비라 그러자. 그래서 R, 레이션의 앞에 머리 끝에 서서 공비라고 하자. 이래 놓고 이러한 수 공비가 0.1이고 요거를 첫째 항이라고 하자. 그래서 A1 이렇게 또 문자가 나옵니다. 아직 안 풀었어요. 제가 지금 풀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이게. 그래놓고 이렇게 B가 일정한 수열을 해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자. 등비 수열은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A는 0.5에 이거 곱하면 이거 되죠. 그죠? 또 0.5에 이거하고 이거 다 곱하면 이거 됩니다. 그래서 첫째 A1에서 공비, 그리고 R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 것은 공비를 두 번 곱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N-1을 하자. 이렇게 일반항을 공부를 합니다. 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이 0.9고
공비가 0.1 됐잖아요. 그래서 0.1에 n-1 일반항을 구해 나갑니다. 아직도 답이 나오려면 멀었어. 이렇게 자꾸 문자가 잘 나오고 공비든 일반항이든 이런 수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를 구해야 돼요. 더하기. 덧셈은 합이라 해가지고 합. 시그마라는 게 또 나와. 기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k가 이래서 계속 돼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n까지 한다면 여기는 일반항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거 씁니다. 0.9 곱하기 0.1 n-1 이거 그냥 일반항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k가 되기 때문에 k-1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n까지가 아니라 계속 나왔잖아요. 무한대로 나가니까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것도 써. 벌써 골 아프죠? 이러니 아이들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를 또 이렇게까지 풀어도 좋은데 답도 안 나왔어, 아직. 이렇게 뭐 일반항, 공비, 시그마, 리미트 난리를 지겨놓고 또 공식 외워 해가지고 이 합은 S는 sum 해서 앞 글자를 딱 이게 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S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한대로 갈 때 계속 더해 나갈 때는 공식 외워. 그래가지고 1-R분의 첫 장 이렇게 외워. 제가 중간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칠판이 모자라.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합은 1-R. R은 우리가 얼마였죠? 위에 보니까 0.1이었죠. 분의 A 첫 장은 0.9였죠. 그래서 1에서 0.1을 빼면 0.9고 분자도 0.9니까 약분하면 와 이게 지금 아이고 소리 나오죠. 바로 그럴까요. 예. 이러니 그 아이들이 수학이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학교도 이렇게 가르치 교과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가 없으면 아이들 100명 놓고 풀으라면 전부 고등학생 1회 풀어. 그럼 1회 풀어가지고 수능시험 30문제 100분 만에 푸는데 평균 3.4문제 풀어나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배워놓고 이런 걸 더 정확하고 쉽게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자꾸만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너 이제 고등학생 돼서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올려? 천만의 말씀이야.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최근에 나온 신문의 통계 자료입니다. 75%가 고1에서 3까지 같은 내신 쳇바퀴 이렇게 나오죠. 뭔지인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시험 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걔가 3등급이면 고3까지 그냥 3등급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뭐 5등급이면 같이 5등급 나간다. 몇 프로가? 75%가.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 논리적인 생각, 사고를 키운다. 이거는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등급 이상 상승은 몇 프로? 1.8%. 그러니까 3등급 하던 학생이 1등급을 가려 그러면 1.8%에서 들어가야 돼. 100명 중에 한두 명만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성적 올리기가 어려운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때 벌써 30%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잘해보면. 학년이 갈수록 20%씩. 그럼 중학교 가면 몇 프로가 포기하고 50%가 포기하고 고등학교 가면 70%가 포기하고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고등학교 가서 이미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겠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나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수학의 기초를 잘 둬야 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경우가 곱셈을 할 때 받아 올리고 받아 내리고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이 두 자리 곱할 때도 자,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러면 6이 되는 거 한 자리가 뭐겠는가? 1 곱하기 6도 뭐가 돼요? 6이죠. 그럼 두 자리가 없으면 할 때
21 곱하기 2개 하고 36 곱하면 얼마가 되는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21 곱하기 36 했는데 거꾸로 12 곱하기 63 이걸 어머니들이 이제 써놔 계산해 보라고. 요거 계산은 초등학교 하는 방법은 6, 1은 6 해서 하죠. 그죠? 물론 그래도 좋습니다. 6하고 2, 6이 12하고 3, 1은 3, 2, 3은 6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요것도 하면 3, 2, 6, 3, 1은 3하고 얼마죠? 3, 2, 6이 12, 1하고 6, 1은 6, 7. 얼마? 700? 신기하죠?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또 이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2, 6이 자, 그냥 26 쓰죠. 뭐 이렇게. 안에 것끼리 31 이렇게 하고.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62, 13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두 개를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 그럼 아이들이 이 진짜 같아지나? 하고 관심 있게 풉니다. 예를 들어서 6, 1은 6하고 2, 6이 12하고 3, 6, 18하고 2, 3, 6, 7이니까 6, 0, 9가 나오죠. 이거 한번 풀어요. 3, 2, 6, 3, 6, 18, 1, 2는 2, 1, 6은 6. 얼마 나오죠? 앞이 잘못됐죠?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없어야 돼. 누가 쓰라 그래야 또 썼어요. 이거 상하면 또 우리 치과도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 보니까 어때? 6, 0, 8. 똑같잖아. 아주 신기해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같은 곱셈을 하더라도 재밌게 해야 돼. 아까 수학은 어떻게 가르치라? 재밌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한 자리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4, 6, 24 한번 이런 만들어 봅니다. 자, 4, 6, 24. 또 24 되는 건 뭐 있죠? 64는 했으니까. 83, 38 다 돼. 아무거나 돼. 해놓고 문제 어떻게 만드는 방법? 43 곱하기 68하고 또 하나는 34 곱하기 86 이랬어 가지고 풀어봐라. 맞는가?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아까 이거 틀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요 확인하는 방법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거 아까 우리 1 해가지고 이거 틀렸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틀린 거 바로 확인하려면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8. 이거 더하면 곱하면 4, 8이 3하고 2 더하면 5. 5를 딱 써놔. 야, 이거 더하면 얼마가 돼? 15. 그럼 1로 더하면 6.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 여기에 1이 없어가지고 8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8하고 6 더하면 얼마야? 14. 1하고 4 더하면 5. 5 맞죠? 아, 이건 맞다. 신기하잖아. 이게 아이들이 뭘 하나 풀어도 재미있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8. 요거는 4. 4, 8이 32니까 3하고 2 더하면 5. 똑같잖아, 아까 거. 이게 더하기 빼기 다 됩니다. 덧셈 뺄셈 이게 막 3개, 4개 나오잖아요. 이 검산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숫자만 더해가지고 조합하면 다 돼. 덧셈, 뺄셈, 뭐 나누셈, 곱셈 다 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덧셈도 또 곱셈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뭔가를 해주면 아이들 수학이 야, 참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알려드릴 거는 두 자리 곱셈 고순 할 때 이런 경우들 올라가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98 곱하기 78 뭐 이런 걸 하라 그러면 8, 9, 72 뭐 올라가고 이러다가 보면 이게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예, 뭐 96 이렇게 숫자가 큰 거 이렇게 되면은 6, 7이 42 쓰고 4 올라가고 7, 9, 63 아까 4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아마 우리 어른들은 더 틀릴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더 이상 나오는 건 별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6, 7이 42를 쓰게 해요. 또 9, 8에 72 쓰게 합니다. 그럼 중간에 뭘 쓰는가 하면 곱하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밑에 써주면 돼. 그럼 6, 8이 48, 7, 9, 63. 이래가지고 쭉 그냥 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15, 요거 13, 8 이렇게 지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 암산해가지고 올리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고쌤들도 물론 6, 7, 42하고 4 올라가고 이것도 물론 학교에서 하니까 알아놔야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실수에 틀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바로바로 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방법 아시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머리 좋은 아이들이 좀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 이게 머리로만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근데 수학은 그거보다는 한 써가면서 도형 같은 그려가면서 문제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사탕 3개를 먹는데 3일 걸려요. 6개를 먹는데 며칠 걸립니까? 잘 들어야 돼. 웃지 말고. 자, 수박 3개 먹는데 5일 걸립니다. 6개 먹는데 며칠 걸리죠? 10일. 네. 쉽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 틀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종을 3번 치는데 3초 걸립니다. 6번 치는데 몇 초 걸리죠? 6초요. 예, 그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제로 보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기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치는데 이 시간이 3초를 했죠. 네, 3초. 자, 6번 친다는 말은 1번, 2번, 3번 더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 치는데 3초라 그러면 이 간격이 나오죠. 간격 2개가 나오는데 몇 초 걸립니까? 간격 하나. 1.5초. 여기도 1.5. 그럼 이 간격이 몇 개인가 하면 네, 1.5가 5개예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5. 그러면 몇 초가 됩니까? 네, 7.5초가 답이죠. 처음에 3초, 3번째인데 3초니까 6번째인데 배열을 해서 그냥 6초 해버리면 답이 틀린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뭐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믿지 마세요. 걔가 몰라서 틀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애들 초콜릿 좋아하죠? 네. 소풍을 갔는데, 3명이 갔는데, 이제 3명이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초콜릿을 6개를 가져오고, 한 아이는 3개를 가져오고, 한 아이는 가져오질 않았어요. 셋이 사이좋게 먹었단 말이야. 9개를 사이좋게 먹었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9개니까 900원을 내놨어. 나눠 가져라고. 그럼 6개를 가져오는 학생, 3개를 가져오는 학생, 가져오지 않는 학생 있잖아요. 900원을 줬다면 이 학생은 얼마를 가져가야 돼? 600원. 이 학생은? 300원. 그렇게 가지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6개를 가져갔잖아요. 그죠? 자, 6개를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는 3개를 이렇게 그려봐봐. 그러면 나눠 먹었으니까 얘는 각각 몇 개씩 먹었어요? 3개씩. 그럼 얘도 3개 먹었잖아요. 그럼 이 3개는 누구 거예요? 얘가 가져온 걸 먹었잖아요. 얘는 지금 다 먹어놓고 왜 돈을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은 600원, 300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수학은 대충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해서는 안 되고 확인을 해서 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아이들이 위에 끌적끌적 하는 거 안 돼요, 그거는. 그림에서 확인해가지고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수학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실수를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덤벙대서 그래. 항상 노트를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길러들어 가세요. 특히 중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PX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P는 글자 뭐하고 비슷합니까? 9자하고 비슷하죠. 나중에 보면 9로 보고 계산을 해요.
또 Q는 더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만 부드럽게 쓰면 또 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흔히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할 때는 항상 노트를 잘 정리하고 글씨도 좀 이쁘게 쓰도록 하세요. 어떤 날 0을 썼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시험지 보면 0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가 6자로 봐, 또 이게.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잘못 보면 6자로 보고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글자도 또박또박하고 글쓰게 하고 Q도 이렇게 쓰는 것이 대충 쓰다 보면 구가 돼,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때 항상 노트를 해가면서 푸는 것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도형 문제를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도형 나오면 뭐 넓이 공식 외워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시험은 실제로 넓이 공식 이런 거,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안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원을 그리고 또 안에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놔. 그렸는데, 이 밖에 있는 것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32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고등학생은 이 넓이가 30이니까 길이를 구해서 풀려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답이 얼마 같아요? 답이? 잘 모르시겠죠? 이 도형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음 삼각형에서 그러면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정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데 요 경우 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하라 그러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180도 돌려봐봐. 자, 돌려보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정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4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잖아. 그럼 이거를 4개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네, 8이라는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입 수능에도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죠? 대입 수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대입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삼각형이 있죠, 그죠? 네. 삼각형이 있고 쭉 말을 이제 보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쭉 저렇게 붙이면은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삼각형 문제예요. 삼각형의 한 변은 10%를 늘리고 한 변은 10%를 줄이면은 넓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몇 프로 주는가, 증가하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뭔가 하면 정삼각형 내부의 한 점 P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합은 어떤 것 같은가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칠판에 한번 문제를 써보도록 하죠. 초등학교 보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있고 자가 있고 요게 30도, 60도 이런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계수 쌓는다면 30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쭉 쌓으면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가? 이게 대입 수능 문제입니다. 이걸 주어지면 아이들이 공식이 뭔가 이게 수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꼭지점을 전부 맞춰봐 여기다가 쭉 내려서 맞춰보면 30도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30도 몇 개 모여야 한 바퀴 360도가 됩니까? 아니고 12개. 30도가 12개가 있어야 360도 되잖아요. 답은 12개가 답입니다. 이게 대입 수능이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아까 본 문제, 저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은 10% 늘리고 한 변은 10% 줄여갖고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처음 삼각형보다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삼각형 했을 때 넓이 구하기 제일 쉬운 거 무슨 삼각형? 보다 더 쉬운 게 있는데 네, 직각삼각형이 제일 쉽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두고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이라고 몇 퍼센트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죠. 퍼센트는. 이게 20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10이라고 한다면 넓이는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10 나누기 2 해야만 되겠죠. 100이 나옵니다. 그렇죠? 100이 나와. 그러면 요걸 10%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늘리면 요거 20의 10%는 얼마가 되죠? 2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2가 되고. 높이는 건 10%를 줄여야 돼. 그 10의 10%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을 줄이면 얼마가 돼? 높이는. 근데 9가 된단 말이에요. 9. 그럼 결국은 22하고 9 요런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2 곱하기 9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이 약분돼서 11이니까 99가 나오죠. 처음에 100이었는데 99가 되면 몇 프로 줄었어요? 1% 줄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면은 1% 감소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대입 수능 문제라니까요. 왜 공식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도형을 풀 때는 이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정삼각형이 있는데 저 문제는 이 안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 안에 점이 있는데 이 점과 변 사이의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합은 높이하고 어떤 관계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점을 여기 두지 말고 계속 이동해서 여기 오면은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이거 더 할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오면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요 점을 옮겨봐. 여기 옮겨봐. 끝에. 그럼 이거하고 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이거하고 요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점과 변 사이 거리 합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삼각형이 뭐가 돼? 삼각형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삼각형 높이가 같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풀이하는 게 별로 없죠. 바로 이것이 수학이에요. 수학은 이 사고력을 잘 키워줘야 대입 수능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초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수학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이해하셨죠? 네. 혹시 그 학습하다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어떻게 어떤 학생들의 상황 같은 거 학습하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실수로 한두 문제씩 틀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실수로 틀린다. 아까 조금 얘기 드렸죠? 노트를 잘 필기하나 한번 보세요. 보고 얘가 연산해서 틀린 건지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머리로 생각해서 덤벙덤벙 푸는 건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만점 맞기를 노력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실수를 한데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그걸 족치지 말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항상 그런 것을 관심 갖고 노트를 잘 정리하는 습관들 길리게 하세요. 그런 것이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그 풀이하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 하는 학생들은 내신은 처음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사고력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성적을 갖습니다. 하나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그 두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논리 수학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논리 수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논리를 또 공부를 했고 지금 보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목표로 귀화를 권유받을 정도로 훌륭한 아이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머리가 명석해졌다는 얘기죠. 아래 부분도 이제 러시아 영재학교 자매기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도 기초다지기 논리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도록 아이들을 지도해주면 이런 아이들은 결국 뭔가 하면 수학의 눈을 바로 뜨게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뜨게 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경시대에는 뭐 항상 또 우수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계산 위주보다는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주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학교 와서도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은 방법을 풀지는 않아요. 늘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해서 수학은 한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어릴 때부터 많이 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우선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되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수학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엔우 논리수학의 유엔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창의 논리수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수학의 틀을 세우고 경시 및 입시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근본 싱가포르의 G스타디와 함께 영어로 배우는 논리수학을 기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우리 아이들의 영어 환경을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으로 귀국을 예정하거나 또 해외에서의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해외 환경에 맞는 지속적인 컨텐츠를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수학 능력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G스타디에서 영어로 된 창의 논리 수학을 만나보도록 하세요.